적을 만들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려면 차갑게 끊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상대가 배신당했다거나 미움받는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적을 만들지 않는 관계 정리의 본질은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며 내 생활 반경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그냥 연락 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상처를 남기고 심하면 적까지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관계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1. 갑작스러운 단절은 피하라.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면 상대는 이유를 찾으며 상처받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적대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서서히 빈도 줄이기입니다. 매주 연락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2. 대화 주제와 깊이를 바꿔라. 깊은 감정 이야기 대신 가벼운 근황 공통 관심사 정도로만 소통하세요.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면 상대도 거리감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벼운 톤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땐 내 상황으로 돌려라. 내가 잘못해서라는 뉘앙스는 100% 오해를 부릅니다. 대신 나의 상황을 이유로 설명하세요.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만남을 줄이고 있어요. 최근에 제 생활 리듬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공격받는 느낌을 줄입니다. 4. 제3의 이유를 활용하라. 일정, 건강 목표, 가족 일정을 핑계로 삼는 겁니다. 단, 너무 구체적이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으니 모호하지만 납득 가능한 이유가 좋습니다. 얘 요즘 건강 관리 때문에 밤 외출을 거의 안 해요. 5. 선 넘은 상황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짓말, 지속적인 무례, 신뢰 손상이 있었다면 완전히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단,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이 관계가 제게는 편안하지 않네요.처럼 내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냉정하고 차갑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오해 없이 부드럽게 멀어지는 5단계를 실제 대화 예문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1단계. 빈도 줄이기. 상황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친구. 대화 예문. 요즘 바빠서 주말마다 집에서 쉬어야겠어. 다음에 시간 맞으면 보자. 포인트 구체적인 일정 차단보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피로바쁨 프레임을 씁니다. 2단계. 대화 깊이 줄이기. 상황 매번 속 얘기를 나누던 사이. 대화 예문. 이전 요즘 너무 힘들어서. 변경 요즘 그냥 바쁘게 지내. 그렇구나. 너는 요즘 어때? 포인트 내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 위주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감정 교류가 줄어듭니다. 3단계. 모호하지만 납득 가능한 이유 사용. 상황 잦은 만남 요청 거절. 대화 예문. 요즘 건강 관리 때문에 일정 줄였어. 최근에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있어서 외출이 쉽지 않아. 포인트 너무 디테일하면 꼬투리 잡히고 너무 허술하면 거짓말로 의심받습니다. 모호하지만 현실성 있는 이유가 안전합니다. 4단계. 새로운 우선순위 제시. 상황, 취미, 목표, 가족 일정 등. 대화 예문. 올해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가족이랑 시간을 더 보내기로 했어. 포인트 나는 변했다는 신호를 주면 상대도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5단계. 선 넘은 경우엔 단호하게. 상황 지속적인 무례, 신뢰 손상. 대화 예문.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불편해. 우린 한동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포인트 감정 폭발은 금물. 나의 불편함을 사실로 전달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빼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땐 단절보다 거리 조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공통 목표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평생 안 마주치는 건 아닙니다. 직장,
동네 모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순간을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표정과 태도는 그대로. 원칙 관계가 달라져도 태도는 갑자기 변하면 안 됩니다. 예문. 밝게 오랜만이에요. 짧게 잘 지내시죠? 포인트 웃으며 인사하면 거리보다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2. 대화는 짧고 명확하게. 불필요하게 길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여지가 생깁니다. 예문. 네, 잘 지내요. 다음에 또 봬요. 요즘은 그냥 바쁘게 지내요. 포인트 정보는 적게, 분위기는 부드럽게. 3. 공통 관심사만 건드리기. 과거의 깊은 이야기 대신 안전한 주제만 선택하세요. 예문. 요즘 날씨가 진짜 덥네요. 그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죠? 포인트 개인사 대신 상황 환경 주제가 무난합니다. 4. 일정 만남은 제안받아도 가볍게 넘기기. 상대가 다시 자주 만나자고 해도 12번은 부드럽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문. 이번 달은 일정이 꽉 차서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은 외출을 줄이고 있어서요. 포인트 초반 23회만 잘 넘기면 상대도 패턴을 이해합니다. 5. 험담이나 과거 얘기는 절대 금물. 그때 그래서 내가 멀어졌지 같은 말은 불필요한 불씨를 남깁니다. 예문. 지금은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땐 제가 제 일에 집중하던 시기였어요. 포인트 과거는 짧게, 현재는 긍정적으로. 관계 정리의 마지막 완성은 다시 마주쳤을 때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가볍게 대화하고 서로의 체면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적을 만들지 않는 기술입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노력해도 지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1. 대화 후 유난히 피곤하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진다. 포인트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소모된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2. 나를 자주 깎아내린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다. 예문. 넌 원래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이런 말이 반복되면 존중이 없는 관계입니다. 3. 부탁만 하고 관심은 없다. 연락이 올 때마다 부탁 요구뿐이다. 내 이야기는 거의 묻지 않는다. 포인트 상호 관심이 없는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4. 경계선을 반복해서 넘는다.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계속한다. 내 사생활, 선택, 시간에 함부로 개입한다. 포인트 경계가 지켜지지 않는 관계는 신뢰가 깨집니다. 5.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연락이 안 되면 불안, 눈치를 과도하게 보게 된다. 이런 감정은 건강한 관계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6.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싶지 않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반응을 안 좋게 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7.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의무감뿐이다. 즐거움보다 해야 하니까라는 감정이 앞선다. 의무감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가장 흔한 이유지만 오래가면 둘 다 지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신호는 대체로 감정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피곤함, 불편함, 불안함이 반복된다면 이제 거리를 둘 시점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망설여집니다. 불안, 죄책감,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 오늘은 이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단단히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 문장. 나는 이 선택으로 나를 지키는 거야. 2.
거절은 행동이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거리를 두는 건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관계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음속 문장. 관계 방식만 바꾸는 거야.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야. 3.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도 환경과 시기에 따라 관계의 형태가 변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속 문장.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4. 왜 정리해야 하는지 메모하기. 불안이나 죄책감이 올라올 때 그 이유를 글로 보면 마음이 명확해집니다. 머릿속 생각만 두면 감정이 더 커집니다. 마음속 문장. 내가 이 결정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5.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이 관계가 줄어든 후 내가 얻게 될 시간, 에너지, 평온을 그려봅니다. 그 긍정적인 그림이 실행의 용기를 줍니다. 마음속 문장. 이 선택이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들 거야. 관계 정리는 결국 마음의 준비가 절반입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지를 계속 떠올리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깔끔하게 관계를 관리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하기. 연락이 오면 순간 감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원칙을 떠올립니다. 내가 정한 연락 빈도, 만나지 않는 시간대, 대응 예시. 이번 달은 일정이 꽉 찼어요. 다음에 봐요. 요즘 외출을 줄이고 있어요. 2. 거절은 짧게, 설명은 최소화. 장황하게 이유를 말하면 상대가 설득할 틈이 생깁니다. 대응 예시. 이번 주는 어려워요. 그건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포인트 아니요 뒤에 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3. 이전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기. 이번 한 번만이 반복되면 관계는 금방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대응 예시. 이전처럼 자주는 어렵지만 가끔은 괜찮아요. 단, 가끔의 간격을 내가 조정해야 합니다. 4.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제3자가 왜 요즘 안 만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대응 예시. 요즘 제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요. 그냥 각자 바쁘게 지내는 중이에요. 관계 이유를 다른 사람과 세세히 공유할 필요 없습니다. 5. 작은 접촉에는 가볍게 반응하기. 문자, 댓글, 짧은 인사 같은 가벼운 접촉은 친절하게만 응대하고 더 확장하지 않습니다. 대응 예시. 네, 잘 지내요.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관계 정리 후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단호함이 아니라 짧고 부드러운 대응에서 나옵니다. 관계 정리는 누군가를 멀리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은 거리를 둔 뒤 생기는 5가지 긍정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 에너지가 회복된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던 관계가 줄어들면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불필요한 대화, 눈치, 피로가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속 문장. 내 하루를 내가 쓸 수 있게 됐다. 2.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시간과 마음이 한정되어 있기에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여유가 생깁니다. 가족, 진정한 친구,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3. 자기 삶의 속도가 맞춰진다. 억지로 맞추던 일정이 사라지면 나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입니다. 4. 마음이 한결 평온해진다.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이 줄어 매일이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생각과 감정이 가벼워집니다. 5. 자기 존중감이 높아진다.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 경험은 자기 신뢰로 이어집니다. 나는 나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관계 정리는 빼기가 아니라 공간 만들기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멀어져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느새 예전처럼 돌아간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관계 정리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와 그걸 막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죄책감에 흔들린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다시 연락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해결법 관계를 줄이기로 한 이유 메모를 자주 꺼내서 읽으세요. 2. 주변 시선에 휘둘린다. 제3자가 왜 요즘 안 만나? 라고 묻는 말에 부드럽게 대답하지 못하면 다시 관계가 이어집니다. 해결법. 요즘 각자 바빠서 잘 못 봐요. 이런 안전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세요. 3. 작은 부탁을 받아준다. 이번 한 번만이 반복되면 금세 이전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해결법. 단호하게 거절하되 거절 문장은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4. 연락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다. 처음엔 간격을 벌리지만 한 번 연락하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해결법. 연락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먼저 연락하지 않기. 5. 아쉬움을 잘못 해석한다. 관계를 줄인 후 허전한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 사람이 필요하다로 착각하면 다시 끌려갑니다. 해결법. 허전함은 다른 긍정적인 활동으로 채우세요. 관계 정리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실패 이유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단단하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잘 채워야 흔들림 없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세요. 일기 쓰기, 명상, 산책 등이 도움됩니다. 포인트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시작하기.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배우기, 운동, 창작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포인트 새로운 에너지가 마음을 채웁니다. 3. 건강한 인간관계 확대하기. 가족, 친구, 동료 중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기존 관계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4. 목표 설정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 일, 공부, 자격증, 자기 개발 등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힘을 쏟으세요. 성취감이 허전함을 줄여줍니다. 5. 전문적인 도움받기.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심리적 부담이 크면 상담, 치료, 코칭을 고려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허전함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잘 채우면 그 자리가 더 단단한 나로 바뀝니다. 관계를 정리했어도 사람 사는 곳에선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감정이 흔들릴 수 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외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을 중심에 두기. 과거 감정을 되살리지 말고 현재 상황만 바라보세요. 예시 멘트.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중이라서요. 2. 짧고 단호하게 인사하기. 긴 대화나 감정적인 말은 피하고 짧게 인사하며 거리를 유지하세요. 예시 멘트. 잘 지내시죠? 다음에 뵐게요. 3. 상대가 재접촉을 시도해도 흔들리지 않기. 유혹이나 감정 호소에 넘어가지 말고 내 기준을 기억하세요. 포인트. 내가 정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4. 재회 후 불편한 감정은 주변에 공유하기.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숨기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5. 필요하면 다시 거리를 두기. 재회가 스트레스가 된다면 다시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 관계를 조절할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관계 정리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재회 상황에서도 감정을 지키며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적을 만들지 않는 관계 정리 시편 시리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관계 관리를 응원합니다.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치 카페입니다.